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안녕하세요. 82세 김은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참 복잡한 마음이 드는 이야기예요. 제 아들 정민이가 55세에 어렵게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말이에요. 55세라는 나이에 취업한다는 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정민이는 젊었을 때부터 사업만 하다가 계속 실패하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이만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인 소개로 한 대기업 계열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회사였죠. 엄마, 저 취업했어요. 그때 정민이 목소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 수영이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큰 걱정 덜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아빠 대단해 하면서 좋아했고요. 그동안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우리 가족에게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 두 달, 곧 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55세에 늦깎이로 취업한 아들. 그 이후부터 우리 집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55세에 취업했다고 해서 바로 분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저희 집에 아들 가족이 들어온 것도 사업이 망해서 들어온 거예요. 정민이 가족은 여전히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수영이와 손자 손녀들까지 5식구가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취업하고 나서부터 아들 정민이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정민이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을 왜 켜놨어요?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거실도 이렇게 밝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켜면 되죠.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엄마 화장지 너무 많이 쓰시네요. 2칸이면 충분해요. 뭐? 2칸? 네, 2칸 이상은 낭비예요. 앞으로 2칸씩만 쓰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냉장고 문 열고 반찬을 꺼내는데도 뛰어와서 전기세 나오는데 하고 닫아버리고 샤워할 때도 10분 이상 하지 마세요 하면서 밖에서 재촉하고 심지어 휴지통까지 뒤져가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써서 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 수영이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영아, 너 설거지할 때 물 너무 많이 써. 수도세 생각해. 라면 끓일 때 가스불 너무 크게 켜지 마. 너희들 치약을 그렇게 많이 짜면 어떡해? 콩알 하나 정도면 충분해. 이만큼. 처음에는 취업해서 가장 노릇하려는 마음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TV 보고 있으면 엄마, TV 소리 너무 커요. 전력 많이 먹어요. 일찍 주무시면 안 돼요? 전기세 아껴야죠. 그때부터 저는 제 집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휴지 2칸만 생각하고 뭔가 찾을 때도 냉장고 문 오래 열면 안 되니까 하고 생각하고 TV 보고 싶어도 전기세 나온다고 할까봐 망설이고 내가 뭐가 된 거지?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취업한 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55세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 그게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 싶어서요. 며느리 수영이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 오늘 휴지 3칸 썼는데 혼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 집에서 내가 낳아 기른 아들한테. 평소 집에서도 검소하고 아끼는 게 몸에 밴 우리도 평생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화목했던 우리 집이 아들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온 가족이 갑자기 매번 혼나고 감시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아빠한테 불 끄라고 혼났어요 하면서 눈치를 보고 이게 과연 가족이 사는 모습인가 싶었어요. 다른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불 끄는 것도, TV 소리 줄이는 것도, 물 아끼고 치약 아끼는 것,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뭐든 낭비하지 말고 아껴 쓰자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상식선에서는 아들의 주장이 다 맞는 말이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이면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면 좋겠다고 이해도 되었어요. 하지만 화장지 몇 칸 쓰라고 하는 건 정말 수치스럽고 힘들었어요. 화장실이라는 곳이 그나마 혼자만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까지 2칸만 써라니 82살 먹은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휴지 2칸 세면서 써야 한다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내가 뭐가 됐나. 화장실에 앉아서 휴지를 뜯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둘. 이게 내 인생인가? 이런 걸로 눈치를 봐야 하다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수영이도 어느 날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어제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왜? 남편이 휴지 많이 쓰는지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확인하고 혼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살다가 별일을 다 당하네. 그래도 며느리가 착해서 참고 있지.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휴지 몇 칸 쓰는 것까지 감시당하는 가족이 과연 가족일까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망설여졌어요. 또 혼날까? 휴지 소리 들을까? 내일 또 뭐라고 할까? 제 집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다니. 화장지 2칸 그게 그냥 휴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존엄성이었고, 제 자유였고, 제 인간다운 삶이었어요. 그 작은 것 하나까지 통제당한다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어요. 진짜 더럽고 치사한 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된 시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정민이가 휴지로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몇 칸이나 쓴 거예요? 휴지를 펼쳐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 휴지에 표시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정민아, 그냥 그냥이 어디 있어요? 정민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휴지 한 칸 벌라고 내가 얼마를 일해야 하는 줄 알아? 정민아, 55살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휴지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모성애도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끼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있어?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남들처럼 살아요? 그때 정민이 얼굴이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얼마나 눈치 보면서 혼나면서 일하는 줄 알아요? 나이 많다고 무시당하면서도 꾹 참고 있는데 한 달 벌어서 이것저것 떼고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렇게 낭비야?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정민이는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사업할 때도 힘들 때도 저한테 이렇게 화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효자였는데 55세에 취업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앞으로 휴지 쓸 때 꼭 2칸만 써요. 약속해요. 정민이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응, 알았어. 그렇게 대답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나이든 엄마에게 휴지 때문에 화를 내는 아들.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저. 그날 밤 혼자 방에 있으면서 울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그전엔 절대 안 그랬는데. 직접 돈 버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나 싶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말단인 것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55세라는 나이가 그를 이렇게 예민하게 만든 걸까요? 그 이후로 정민이가 집에 있으면 정말 무서웠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뭘 하나 만질 때마다 또 혼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 때문에 눈치 보는 게 일이었죠. 8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위축된 적이 없었어요. 제 집에서 제 아들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문을 살짝 열어서 정민이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했어요. 지금 안 보고 있나? 그리고 휴지를 쓸 때 정말 조심조심 소리 안 나게 뜯어서 하나 둘 세 칸은 안 돼. 그런데 가끔은 정말 두 칸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칸 더 쓰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견딜 수 없어서 딸 경숙이한테 전화했어요. 경수가, 엄마, 왜? 목소리가 이상해요? 예, 엄마가 이 나이에 휴지 쓰는 것까지 허락받아야 하니? 말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오빠가 휴지 2칸 이상 쓰지 말래. 한 칸 더 쓰면 몇 시간 일해야 하는 줄 아냐고 화내고. 내가 이 나이에 왜 쟤들 데리고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네? 오빠가 그래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휴지가 얼마나 한다고? 경수가, 엄마가 화장실에서도 눈치 봐야 해? 이게 무슨 인생이야? 경숙이도 할 말을 잃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왜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취업하고 나서부터 이래.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혼자 동네 가게에 갔어요. 휴지 한 롤을 사서 제 방에 숨겨뒀어요. 많이 사놓으면 들킬까 싶어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한 롤씩 사와 침대 밑에 놓았습니다. 내가 쓸 휴지는 내가 사자. 휴지를 몰래 사다가 숨겨야 하는 제 처지가 정말 서럽더라고요. 침대 밑 깊숙이 휴지를 숨겨놓고 화장실 갈 때마다 조금씩 뜯어가서 쓰고 나면 남은 걸 다시 숨기고. 마치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산 휴지를 쓸 때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휴지 때문에 이렇게 몰래 어처구니 없는 행동해야 하나? 며느리 수영이도 비슷했나 봐요. 어느 날 보니까 수영이도 자기 가방에서 휴지를 몰래 꺼내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속상했거든요. 이게 가족인가? 한 집에 살면서 휴지를 몰래 사다가 숨겨 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모습을 정민이가 알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휴지 한 롤 사는 것도 이렇게 죄스러운 일이 돼버린 우리 집.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줄을 몰래 휴지를 사다 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 동안 묵은 대청소를 한다면서 정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방 청소 좀 해드릴게요. 아니야. 정민아, 내가 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민이가 제가 숨겨둔 휴지를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휴지 한 롤을 들고 저를 쳐다보는 정민이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건 내가 산 거야. 따로 사온 거라고. 내가 기가 막혀서 휴지를 따로 사서 숨겨뒀어요. 엄마! 정민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돈 아니에요. 휴지 한 롤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정민아, 그냥이 어디 있어요? 집에 휴지 있는데 왜 따로 사요? 엄마, 내가 55세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동료들은 다 30대인데 나만 나이 많아서 얼마나 눈치 보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렇게 돈을 낭비해요. 정민이가 휴지를 흔들면서 화를 냈어요. 정민아, 엄마가 좀 더 편하게 쓰고 싶어서. 편하게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가난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내가 휴지 2칸 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그 정도도 절약을 못해서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그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82살 할머니가 휴지 한 롤 몰래 산 것 때문에 아들한테 이렇게 혼나야 하다니. 인생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정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긴 했어도 화난 아들의 얼굴을 보니 나도 모르게 미안하단 말이 나왔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당신도 장볼때 품목 가격까지 모두 기재해서 나한테 가져와. 불똥은 며느리 수영에게 튀었어요. 그리고는 정민이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또 숨겨둔 거 없어? 화장지 뭐 또 있어요? 며느리 수영이도 덜덜 떨면서 여보, 저도 저기 내가 산 거 하나 있어요. 뭐? 당신도? 그날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엄마, 당신 두 사람 다 이제부터 가계부 써. 휴지든 뭐든 쓸 때마다 기록하고 나한테 보고하세요. 더 이상 이런 낭비는 절대 용납 안 해요. 그때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휴지 쓰는 것도 보고해야 하고 가계부에 기록해야 하고 이게 정말 제가 살아야 할 인생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아들이 취업한 게 우리 가족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들에게 그렇게 절약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었어요. 82살의 가계부 쓰면서 휴지 쓴 개수까지 기록하고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가면 이 불쌍한 인생을 어쩌나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를 쓰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왜 내가 손에 똥을 묻혀야 해? 손 씻고 엉덩이 씻느라고 비누랑 물새가 더 나오겠다. 이 새끼야.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화가 나서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휴지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두루마리 휴지 24롤 50봉지. 가격을 보니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 이거면 평생 쓸 수 있겠다. 떨리는 손으로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이틀 후 엄청난 양의 택배가 도착했어요. 정민이가 회사에 간 사이에 택배 아저씨가 어르신, 이거 휴지 50봉지 맞죠? 하면서 가져다 줬어요. 거실이 휴지로 가득 찼어요. 퇴근해서 돌아온 정민이가 놀라 입을 벌린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정민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들아, 실컷 써라. 엄마!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지 두 칸 세면서 살기 싫어.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야. 이제 됐지? 쉰봉지다. 너는 두 칸씩 쓰면 평생 써도 남을 거야. 정민이가 말문이 막힌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나이에 휴지 쓰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가계부에다 휴지 몇 장 썼다고 기록하라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 그게 뭐야? 돈 아끼자고? 이 휴지들 다 내 돈이야.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산 거야. 이제 만족해. 더 이상 눈치 안 볼 거야. 너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나는 너 그 말도 안 되는 절약에 동참할 수 없어. 절약도 어느 정도 해야지.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했어. 저는 휴지를 아들 방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똥 닦는 것까지 눈치를 봐야 해. 온 가족이 모두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휴지 50봉지를 사서 아들 방에 던지고 있는 모습을. 너 55세 취직한 게 남들 안 하는 벼슬이나 돼. 그래서 82살 엄마한테 휴지 두 칸 쓰라고 할 권리가 생겼어. 이제 실컷 써라. 신통이다. 나한테 휴지 얘기 한 번만 더 해봐.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내가 평생을 풍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아끼라는 거야?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살지 말어. 회사를 그만두든가. 내일도 내 인생이지만
오늘을 살아! 오늘을! 너도 내 나이 돼봐. 오늘을 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면서 살아야 해. 평생을 아끼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당장 밥 굶게 생겼어? 인간 존엄성이 없을 정도로 아껴야 할 정도야? 그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82년 인생에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소리쳐 본 게 처음이었어요. 정민이는 한참 동안 널브러져 있는 휴지를 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휴지, 그거 좀 아끼는 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뭐, 왜 이러냐고? 휴지 2칸 때문에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왜 이러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아, 너 나가!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정민이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래야 내 방에다가 이 휴지 다 보관해야 되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내 집에서 눈치 봐가며 휴지 쓰는 게 말이 돼? 요즘 어떤 시대인데 갓난애기도 인권이 있어? 취업했다고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다른 직원들은 30대 팔팔한 친구들이라고? 그럼 너는 그 나이에 뭐 했어? 그 나이부터 너도 취직했으면 눈치 보는 말단 직원이 아니라 지금쯤 중역이겠네. 그래서 그 잘난 취업했다고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할 권리가 생겼냐? 정민아, 나가! 수영이랑 애들이랑 데리고 나가!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몇 달을 참았어! 저는 휴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살던 집이고 내가 55세에 취업했다고 너가 집 주인이 된 거 아니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엄마, 흥분 가라앉히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말이 뭐 있어? 휴지 2칸 더 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정민아, 다 필요 없으니까 일주일 안에 나가. 엄마! 미친 거야? 일주일이야. 그 안에 지프에서 나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내 얼굴 보기 싫으니까. 며느리 수영이가 울먹이며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주영애미, 너는 억울하겠지만 정민이랑 같이 나가야 해. 어머니, 82살의 휴지 때문에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일주일이다.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이 집 팔고 내가 나갈 거야. 그날 정말 속이 후련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소리쳐 본 것 같았어요. 휴지 50봉지가 저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제가 나가라고 소리치고 나서 정민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휴지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며느리 수영이는 울먹이며 주방으로 갔고 손자 손녀들은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정민이와 저 그리고 휴지만 남았죠. 그렇게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날 이후 정민이는 더 이상 절약하라며 잔소리는 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3일 후 퇴근해서 돌아온 정민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엄마, 그 전보다는 표정도 눈빛도 많이 누그러진 것처럼 보였어요. 점점 무언가를 깨닫는 듯한 얼굴이 되었더라고요. 엄마, 제가 정말 정민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순간 정민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민이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엄마한테 휴지 2칸 쓰라고 하고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늦은 나이에 돈 벌기 시작해서 불안해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먹여 살린 줄 모르고 무조건 아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제대로 모으자 생각했는데 과했어요. 정민아, 엄마, 내가 너무했어요. 정민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으며 제 두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민아, 정말 미안해요. 그러면서 정민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내가 미쳤었나 봐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 정민이가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늙어가는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내가 알던 그 아들이 돌아왔구나. 정민아, 엄마도 너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 너 일할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 좋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 같았거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휴지 몇 장이 얼마나 한다고 돈 벌어서 오히려 엄마한테 더 좋은 것 맛있는 것 많이 사다 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다니. 돈 벌어온다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나 봐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정민아, 엄마는 너 미워한 적 없어. 그냥 너무 서러웠어.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정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민이가 예전에 그 착한 아들로 돌아왔어요. 휴지 50봉지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것 같았어요. 정민이는 더 이상 불을 끄고 다니지 않았고, 제가 뭘 쓰든 간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면서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구나. 55세에 취업한 스트레스도 충분히 이해하지.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려야 하는 거구나. 휴지 50봉지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어요. 정민이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엄마,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매일매일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불 끄고 다니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 밝게 켜놓으세요. 어두운데 넘어지면 고생하고 병원비가 더 나가요 하면서요. 어느 날 정민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그때 정말 바보였어요. 왜? 휴지 몇 장 아끼려고 엄마 힘들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정민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절약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엄마잖아요. 휴지 50롤 값보다 엄마 한 번 웃는 게 더 소중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정민이가 먼저 맛있는 것을 사다 줘요. 제가 떡을 좋아하니까 퇴근하면서 매일 떡 봉지를 들고 들어와요. 엄마, 인절미는 조심해서 드세요. 큰일 나요. 며느리 수영이도 예전처럼 편안해졌고,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가 최고라고 하면서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케이크 사올게요. 정민이가 나가더니 한참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정민이가 가져온 건 평범한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하얀 휴지 모양이 올려진 케이크를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정민아, 이게 뭐야? 엄마, 휴지 모양 케이크예요. 웃기지만 미안한 마음에 주문 제작해봤어요. 엄마, 그때 휴지 때문에 엄마한테 너무 못했잖아요. 그래서 휴지로 꽃을 만들어서 엄마께 드리고 싶었어요. 정민이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휴지보다 소중한 건 엄마예요. 절약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고요. 제가 돈보다 소중한 걸 모두 잃을 뻔했어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가르쳐야 할 때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저도 엄마 덕분에 알았어요. 엄마의 그 결단력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가 잘못한 걸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일하는 것도 3살 먹은 애기에게도 배워야 할 때는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니까 마음이 참 편해지고 일도 잘 돼요. 그날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휴지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했어요. 휴지 50봉지는 아직도 집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휴지들이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 됐어요. 82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줄 몰랐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마음이고 절약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요.
정민이도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효도는 어머니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라는 걸요. 지금은 정민이가 휴지든 뭐든 아낌없이 쓰라고 해요. 엄마, 편하게 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맘 편한 게 휴지 두 칸에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휴지 50봉지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화가 나면 화를 낼 줄도 알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아야 이 나이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힘이 없다고 참기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82년을 살아온 저도 휴지 50봉지를 사서 아들 앞에 던져놓고 소리쳤잖아요. 그때서야 정민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만약 제가 계속 참고만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휴지 두 칸 세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져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데 지금 와서 굽실거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하고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표현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깨닫거든요. 저는 참다 터져서 휴지 50봉지로 제 마음을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체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휴지 두 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못 하시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큼은 언제나 젊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화낼 때는 화내고 말할 때는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 노년이에요. 휴지 50봉지가 저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교훈입니다.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고진감래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